에너지 GS8 시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심으로 차들고 이동하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집회와 행진들 그리고 연등 행렬 준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강역 사거리 구간, 그리고 장충단로 흥인지문에서 동대 입구 구간, 동호로 퇴계로 5가에서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 구간 모두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어서 다른 우회도로로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잠실에서는 오늘 밤 불꽃축제 예정돼 있어서 매우 혼잡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까지 잠실로, 잠실길 지하차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강선도로도 많이 밀리는데요.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성산면서부터 정릉선을 입구까지, 강남로 구리 쪽 용산 일대 어렵고 올림픽대로 강남 일대 답답합니다. 연민주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따뜻한 에너지 GS8 적천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보영입니다. 일만 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일하고 놀고 힐링하는 캠퍼스가입니다. 육성 빌딩 두들기며 비즈니스 랜드마크 가장 신도시 현대 프리미엄 홈 놓치지 마세요. 1855-2727 시공유공사 현대건설. 어제 그린아파트가 대리운전 앱에서 통역이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대방이 내 위치가 알고 있었면서 못 찾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전 수준,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저로 정렬 2588 2588. 가는 곳마다 성공적이죠. SKV1 지식산업센터의 상공 브랜드 SKV1이 구로항동의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로 찾아옵니다. 선호도 높은 섹션 오피스로 투자 가치까지 구로 SKV1 센터 5월 오픈 예정 1811-6886 시행 시공 SK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NKB. 언제나 함께하는 MBC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7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대북 압박에 대한 저강도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현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까지 강원도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 이후 17일 만이지만 발사한 기종이 미사일일 경우 지난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당초 북한이 쏜 기종을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고 발사체의 정확한 재원 등 추가 정보를 미국 당국과 정밀 분석 중입니다. 군 관계자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합참은 현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한 뒤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된 이후 최근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저강도의 군사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노국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 간 9.19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 주목하면서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감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어젯밤 세라 샌더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밤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북미와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군사 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남북 및 북미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지난 3월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 실험으로 보이지만 남북한과 관련국들 간의 대결과 긴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의존하는 대북 정책이 얼마나 덧없는 허상인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경욱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평화가 경제라는 공허한 외침만 대댔다면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는지 또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조기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명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 수행에 대해 시대적 기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에 한정받지 않는 독점적 권능을 부여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문 총장이 국민 기본권을 언급하며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문 총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언급하며 검찰의 겸손한 자세를 주문한 것을 보고 옳은 말씀이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요하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차차 알아보고 대응하겠다면서 조만간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며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입장을 밝힐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지난달 열린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이 FFVD를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달 18일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담을 했을 때 FFVD는 미국 불변의 입장이라는 것을 북한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으며 푸틴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 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3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에 이동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핵화 남북관계 워킹그룹을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도착 상태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안내를 요구해 제명된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 의원이 낸 제명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박종철 권도식 의원 측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명의 효력을 정지시켜줄 것을 신청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들의 군 의원직 회복 여부는 권한소송인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웃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 씨 부부를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지난 1990년부터 9년 동안 제천에서 이웃에게 4억 원가량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모 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사기 고소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안전사고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7도크야드에서 협력업체 직원 58살 김모 씨가 머리 위로 떨어진 1.5톤 H빔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는 오전 11시 20분쯤 8도크야드에서